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서들 오시고.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번씩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는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8가지 경기 전부 분석 들어갈 거고, 어쨌든 11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 12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8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유타랑 휴스턴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뭐 최근에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요. 유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 4패를, 그 다음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 유타라는 팀 자체가 직전 세크라멘토를 만나서는 128대 119, 9점 차 승리를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이번 시즌 유타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총 10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5승 5패. 그래도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유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이 128.4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 스타팅 구간에서는 마카넨이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고요. 벤치 구간에서는 센사보가 또 지난 시즌 좋았던 기억만큼 다시 흐름이 올라가는 득점에 대한 볼륨을 유지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괜찮아요, 최근에. 이거 사실 휴턴 같은 경우에도 백코트에서의 수비를 타이트하게 뭐 가져간다든지 3점 시도에 대한 억제를 타이트하게 마크해주는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타가 많은 3점이라든지 세컨 찬스를 조금 얻어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타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인 만큼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듀란트가 2게임 결장 이후에 복귀 예정입니다. 복귀할 예정이고요. 사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센군의 뭐 포스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듀란트가 던지는 미드레인지에서의 슈팅을 과연 유타가 억제해줄 수 있을까? 이런 좀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공격 코트에서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뭐 순수 야투도 좀 터져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세컨 찬스도 조금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약간 공격적인 색깔이 조금 강한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보다는 화력전,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 조금 유리한 그런 매치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유타의 11.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236.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 요 정도만 좀 체크를 가져가겠습니다. 유타 프렌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브랜드와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리블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보스턴이 오늘 미네소타와 매치업이 있었죠. 미네소타와 경기가 있었고 경기는 115대 119. 4점 차로 보스턴이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선이 이제 좀 접전 경기, 투포지션 게임으로 경기를 가져가다 보니까 주전 자원들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브라운이 39분 21초, 화이트가 38분 50초를 뛰면서
이런 핵심 코어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못 해줬어요. 게다가 이제 원정 백투백이다 보니까 이동거리까지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체력적인 이슈가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선 입장에서도 뭐 3쿼터, 4쿼터 넘어갈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게다가 이 보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점에 대한 지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3점에 대한 지표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가져갔을 때 3점 지표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책률이 증가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선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을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 자, 반면에 홈팀 클리블랜드 보겠습니다. 자,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핵심 코어들이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스트로스라든지 메릴, 레리 랜스, 론조 볼, 앨런까지 빠지다 보니까 팀 뎁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얇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클리블의 주요 공격 옵션이 뭐였냐면은 뭐 모블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앨런 그 다음에 갈란드와 함께하는 2대2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파생되는 외곽에서의 미첼을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모블리가 5번, 헌터가 4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스몰 라인업이 강요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선도 지금 뭐 퀘이터라든지 워시, 브라운, 화이트까지 일단 뭐 개인이 대인방어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팀이고요. 일단은 스위치 상황에서의 미스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클블의 공격도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앨런이 빠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보선이 좀 수비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런 파울 관리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최근 퀴블의 이런 행보 자체가 이런 자유투를 더 많이 던지는 리머텍을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슈팅에 대한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역시도 보선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3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뉴욕이랑 토론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토론토. 자, 원정팀 토론토가 지금 9연승이라는 장줄이 끊기고 왔죠. 장줄이 끊기고 왔는데 사실 토론토는 이번 시즌 오펜스가 굉장히 좀 좋은 팀이긴 해요. 경기당 득점이 118.75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13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7.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다만 최근 토론토의 경기를 보시면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점에 대한 야투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점 라인에서에 대한 야투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샬럿을 만나서 얘네가 3점을 29개를 던져서 메이드가 몇 개였죠? 9개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샬럿이란 팀 자체가 이 앞선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입니다, 사실.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의 3점 야투가 29개 던져서 9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31%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토론토의 화력이 안 터지고 있다. 슈터들의 슛감이 저점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토론토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이 속공이 정말 많은 팀이죠. 그래서 경기당 속공 득점이 몇 득점이냐면은 19.9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속공이 나오기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뉴욕이 브런슨이 가져가는 핸들링 자체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박스아웃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야투율이 높습니다.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토론토가 뭐 외곽에서의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기도 애매하고 슛감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뉴욕이라는 팀과의 상성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속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백투백 원정이라는 이슈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토론토의 득점 기대값 자체를 최소한 정말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뉴욕 볼게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타운스 5번에다가 브리지스 4번 이렇게 지금 라인업을 구성할 것 같은데 뭐 타운스가 이제 탑에서부터 파고 들어갔을 때 뭐 퍼들의 이런 좀 가로수비 능력을 감안해 준다라고 했을 때 뉴욕은 사실 쉽게 가져가는 득점이 꽤나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곽에서도 이제 좀 잘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뭐 퍼들의 수비를 도움 수비를 가기도 애매해요. 뉴욕이 워낙에 또 야투가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약간 뉴욕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느낌의 경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승이나 아니면 좀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토의 득점 기대값을 좀 최소한으로 잡아주고 싶거든요. 뉴욕 승 7.5 마헨 그 다음에 233.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필라델피아랑 애틀란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양팀 다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팀들인 건 인정을 하는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최근 필라델피아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외곽에서의 성공률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에드지컴도 지금 100%의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고 뭐 맥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슈터로서의 역할이 전혀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맥시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맥시의 활약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공교롭게도 내 매치업 상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스가 건재합니다. 다니엘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에이스 스토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맥시의 이제 활동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는 아니면 순수 야투를 좀 떨궈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시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너무 높게 잡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 애틀란타가 정말 이런 실점에 대한 억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시즌 뭐 평균 127점 이상씩 가져가는 경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 수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니엘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또 경기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실책률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실책률이 늘어나고 있고 애틀란타는 뺏는 수비에서의 또 강점도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가져가는 포지션 자체가 필라보다는 애틀란타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는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좀 프런트도 많이 얇아져 있죠. 약해져 있죠. 뭐 켈리 우브레, 엠비드, 뭐 와포드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드러먼드도 지금 미정이고요. 뭐 보나 정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2점 라인 수비가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애틀란타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요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애틀 플랜 역배 아니면 234.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 플랜 역배 언더 가능성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포틀랜드랑 오클라호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 오클. 자, 요거는 제가 게임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그냥 체급 차이라고 잡아줬어요. 지금 양 팀이 포틀랜드가 이번 시즌 8승 11패, 오클라호마가 19승 1패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분명히 뭐 체급에서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2득점에 117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포틀랜드의 주요 전술이 뭐죠? 기본적으로 탄탄한 윙 뎁스라든지 높은 에너지 레벨, 오프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 주면서 득점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 아브디아의 스텝업을 활용해서 아브디아 활용한 1대1 상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꽤나 많아졌거든요, 이번 시즌. 다만 이 오클라호마라는 팀 자체가 수비 능력이 정말 좋은 팀이에요.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106.3 실점, 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3.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타이트한 수비 가져가면서 턴오버 유발도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리커버리라든지 뭐 강점이 되게 많은 팀인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다? 3점에 대한 야투 시도 억제라든지 3점에 대한 허용률 요게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포틀랜드가 사실 3점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뭐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점이 약한 팀이고 최근에 보여주는 3점에 대한 지표도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포틀랜드가 오클라호마를 잡아낼 수 있는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3점이 안 터지면은 오클을 잡긴 정말 힘들 겁니다. 반면에 지금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수비 같은 경우에서 뭐 순수하게 좀 컨택 능력이 떨어져요. 컨택 능력도 떨어지고 수비 범위 자체도 조금 바운더리가 넓지 않고요. 오클라호마의 또 최근 슛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야투 정말 좋죠. 최근에 오클라호마가 뭐 공수 밸런스도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요건 좀 일방적인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일한 변수는 포틀랜드의 외곽이 터져주는 건데 아마 아브디아를 제가 봤을 때는 도트라든지 젤런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종합해보면 이거 오클라호마 씀 아니면 이제 12.5 마헨 232.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샌안토니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세난. 자, 홈팀 미네소타가 내일 백투백으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백투백 일정을 가져가는 미네소타인데 오늘 보선과의 경기에 있어서는 에드워즈가 39득점 캐리를 하고 왔고요. 캐리를 하고 왔고 팀 전체적인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백투백을 약간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해줬었거든요. 게다가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가 뭐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경기는 또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시즌 미네소타는 최고 강점은 뭐냐?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죠. 자, 경기당 평균 실점이 114.21 실점, 리그 전체 12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특히나 컨테스트에 대한 능력이 정말 좋고요. 디비첸조 활용한 에이스 억제라든지 이제 고베어를 활용한 림 프로텍터로서의 역할도 강점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난 같은 경우에는 웬비가 없는 상황에서 디런 박스에 대한 이런 뭐 돌파 아니면은 이제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옵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언 박스가 좀 자유롭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세난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3점에 대한 지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코넥트가 받아먹는 득점이 나오기에도 이런 고베어의 높이, 림 프로텍터로서의 역할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샌안토니오가 내일 득점에 대한 지원이 한 뭐 110점 언더도 가능하다고 봐요. 자, 물론 미네소타도 최근에 이제 맥다니엘스라든지 아니면 뭐 벤치 구원에서 시에논이라든지 나즈 리드라든지 이런 야투를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꽤나 많은 공격에서의 파일을 가져가는 이런 슈터들이 흐름이 좋진 않거든요. 뭐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 위주로 게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근데 이제 23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미네소타의 슛감이 괜찮았으면은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겠지만 미네도 지금 슛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구간이라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랑 멤피스 볼게요. 세크 멤피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멤피스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멤피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죠. 최근 5게임을 가져가면서 4승을 추가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뭐 동일기간 평균 득점이 119.8득점에다가 실점이 110점, 40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도 플러스 9.4. 뭐 동일기간 리그 전체 5위입니다. 흐름이 괜찮은데 지금 멤피스의 최대 강점은 뭘까요? 일단은 뭐 공격 코트에서는 윌리엄스가 온보이 상황에서 스스로 마무리하는 능력은 좀 떨어질지언정 이제 핸들링이 안정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렌 잭슨이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ED가 보여줄 수 있는 골 밑에서의 영향 능력 제공권 확보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벤치 구간에서도 뭐 알다마라든지 란데일이라든지 뭐 포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득점에 대한 볼륨을 좀 유지시켜주면서 고른 득점 분포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사실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파울 관리,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들이 또 강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보니스가 지금 빠져있죠. 사보니스 빠져있고 슈로더가 GTD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슈터들이 많기는 해요. 뭐 라빈이라든지 드로젠이라든지 키건 머레이라든지 고점이 높은 슈터들이 많기는 한데 컨트롤 타워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보니스 활용해서 이제 핸드오프 가져가면서 뭐 스크린 활용하면서 득점을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슈로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사보니스도 빠져있고 웨스브룩만으로는 조금 핸들링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세카멘토가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으로 많이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성공률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멤피스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세컨 찬스는 아마 정말 잡기 힘들 거예요. 세컨 찬스를 좀 메꿔줘야 되는데 정말 잡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멤피스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멤피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사인 볼트 닿는 소괄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레이커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뉴올리언즈. 자, 홈팀 레이커스가 지금 6연승 장주를 만들고 있죠. 6연승 장주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너무나도 좀 명확해요. 공격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26.2득점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2점 라인 야투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경기당 49.78개의 2점을 시도하면서 62.28%의 메이드 확률. 당연하게도 리그 전체 1위고요. 최근 5경기에서는 64.2%. 뭐 사실 3개 쏘면 2개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돈치치가 이제 1번 포지션 데뷔했을 때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포스트업 툭툭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가져간다든지, 리브스가 이번 시즌 또 핸들링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좀 리머텍도 많이 가져가고 골 밑에서의 기회도 많이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수하게 야투 성공률이 70.7%.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반대로 지금 뉴올리언즈는 2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62.5입니다. 리그 전체 몇위? 꼴찌예요. 그래서 지금 2점 라인에서의 야투율이 가장 높은 레이커스와 2점 라인에서의 홀률이 가장 높은 뉴올리언즈가 만나는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뉴올리언즈가. 다만 레이커스의 이제 불안 요소는 뭐냐면은 리스크는 뭐냐면은 턴오버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지금 이 레이커스가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4.7%, 리그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 비율을 보유 중인 팀이 레이커스인데, 다만 최근에 턴오버에 대한 지표가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든지 홈에서는 턴오버가 조금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뉴올리언즈도 지금 백투백 원종에다가 결장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비에서의 에너지를 사실 보여주기도 조금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올리언즈는 사실 이런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죠. 야투리 많이 또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승이라든지 14.5 마헨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최대 변수는 레이커스의 턴오버인데 내일 경기는 뭐 턴오버에 대한 억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레이커스 승 14.5 마헨 234.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으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달 한 달도 잘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드립니다.